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너희들이 시험 봤던 그 K모 모의고사 풀이를 진행할 거야. 일단 정수 문제가 총 6문제가 나왔고, 차근차근 한 문제씩 일단 풀이를 진행할 테니까, 보고 혹시라도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기타 수업 시간이 됐던 따로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 우선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면, 5장의 카드 중에서 일단 각각 카드마다 숫자가 써있고 4장의 카드를 골라서 합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종류가 37, 38, 39, 41 총 4종류가 저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5장의 카드에 적힌 자연수의 합값으로서 가능한 그런 수들의 합을 더해라 라는 게 문제인데, 우선 5장의 카드라고 했으니까 다섯 장의 카드에 적힌 숫자를 순서대로 뭐 A, B, C, D 이라고 해보자고. 자, 그러면 만약에 잘 생각해보면 5장을 다 더하는 게 아니라 5장 중에서 4장을 뽑아가지고 더하는 거니까 더한다는 개념보다는 5장의 합은 어차피 일정할 거고 거기서 빠지는 하나의 수를 뺀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5장의 숫자들이 모두 달랐다면 이 합에서 빠지는 숫자들이 제각각일 테니까 4종류가 아니라 5종류가 나올 거야. 하지만 문제 조건에서는 값으로 생각을 했을 때 5종류가 아니라 4종류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5장의 카드 중에서 어떤 수가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지. 자, 그러면 중복되는 수가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종류별로 생각했을 때 37, 38, 39, 41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종류로서 X라고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 하지만 종류가 이제 4종류만 나온다고 했으니까 X는 37, 38, 39, 41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했을 때 5장 중에서 내가 4장을 뽑아가지고 합을 한 전체의 결과물을 생각을 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E A 플러스 B 플러스 D 플러스 E A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다음에 그 종류가 나온다고 볼 수 있고, 이 종류들은 각각 대응되기를 37, 38, 39, 41, X 어떤 순서인지는 모르더라도 일단은 여기 5개는 다음과 같은 5개랑 똑같다고 볼 수 있으니까 합을 했을 때 4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는 37 플러스 38 플러스 39 플러스 41 플러스 X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A, B, C, D 값은 모르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정보는 얘네들이 사회의 수이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살아난 나머지가 0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지금 문제 조건상에서 이제 X값은 값은 그렇다 치더라도 살아난 나머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보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3 플러스 다시 1 플러스 X값이 0이니까 7 플러스 X가 0이면 X값은 살아난 나머지가 1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 따라서 저 37부터 41까지의 수 중에서 살아나는 나머지가 1이 되는 수는 후보물이 이제 2가지로 줄어서 X가 37이거나 41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37과 41에서 일단은 이제 저렇게 그러니까 나머지가 저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가능한 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확실히 따져봐야 되니까 케이스별로 이제 X가 37인 상황부터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자고. 자, 37인 경우에는 문제 조건에서 여기다 37을 넣었을 때 4에 A 플러스 B 플러스 일단 여기서 바로 합해보면 얘는 82고
얘가 75니까 155 플러스 x라고 볼 수가 있고 37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쓰기가 좀 그러니까 y라고 해줄게. y라고 하게 되면 이때의 4y 값이 155에다가 37을 더하게 되면 192가 되고 y 값이 48이니까 이때를 만족하는 그 5개의 수 ABCD가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5개의 수만 그냥 나열을 해보면 차근차근 48에다가 37, 38, 39, 41을 대입하면 되니까 떼주면 되니까 11, 10, 9, 8, 7, 11 이렇게 5개의 숫자가 나온다고 확인할 수 없겠지. 다음 번째 케이스가 나오고 두 번째 경우도 x값이 41배를 살펴보면 똑같이 이번에는 4y 값이 155에다가 41을 더하게 되면 196이 되고 이때 y 값은 49가 돼서 이걸 만족하는 x 그 카드들의 넘버를 37, 38, 39, 41을 빼서 확인을 해봤을 때 12, 11, 10, 그 다음에 8, 다시 8 이렇게 5개의 숫자가 나온다고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가능한 케이스가 다음과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문제에서까지 자연수의 합으로 가능한 값이라고 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48과 49 두 값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합은 97 여기 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이번 문제를 보면 모든 양의정수 xy에 대해서 2x제곱 y제곱 플러스 y제곱 값이 26x제곱 플러스 1200이라는 다음식을 만족하는 xy를 구했을 때 x 플러스 y로 가능한 그런 값들의 총 합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야. 그럼 어쨌든 간에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x, y의 쌍들을 구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문제 조건을 딱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상수항 제외 나머지 항들을 살펴봤을 때 강제인 수분해가 가능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 따라서 넘겨놓고서 강제인 수분해 낼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면 y 마이너스 21x제곱이 1201이고 상수항은 어떻게 되든 간에 어쨌든 3개의 항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수분해를 해보면 2x제곱 y제곱 마이너스 13 플러스 1 그러면 다음과 같이 계산했을 때 13이 빠져서 1188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 형태까지 왔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소인수분해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지.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2가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1188을 일단 숫자로 나눠주면 297이고 11을 했을 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11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까지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일단은 얘의 약수를 따져봤을 때 약수가 3 곱하기 4 곱하기 2약 총 24개의 양약수가 나오고 그럼 종류별로 이걸 양약수를 싹 다 집어넣어가지고 파악하기에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좀 더 조건을 구해서 줄여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xy 값을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를 봤을 때 2x제곱 플러스 1은 무조건 홀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기 써있는 2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2의 제곱과 2x제곱 플러스 1이 선수여서
2의 제곱은 무조건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나머지 3의 세제곱 곱하기 11 값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알 수 있는 정보는 다음의 값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약수를 조사할 때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차근차근 살펴보면, 우선 x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얘가 3 이상이니까 이 약수 중에서 1이 되는 값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순서대로 따져봤을 때 3 곱하기 11, 그 다음에 3의 제곱, 3의 제곱 곱하기 11,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 곱하기 11. 자, 요 정도만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빠진 게 없나? 어, 11. 이 정도만 이제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 중에서 1씩 빼가지고 제곱수를 나눴을 때 이제 x값이 정세로 나오는 것만 걸러주면, 11일 때 넘기면 10이 되고 2를 나눠주면 5가 되는데 5는 제곱수가 아니니까 탈락. 그 다음에 6, 3일 때 같은 경우는 넘겼을 때 x값이 1에 만족한다는 게 하나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33일 때는 넘기면 32가 되고, 이때도 x값이 4면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9일 때는 넘기면 x값이 2일 때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99일 때는 넘기면 98을 나눠줬을 때 x값이 7일 때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27일 때는 넘긴 다음에 2를 나눠주게 되면 x제곱이 13이 되는데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가 지금 보면 297이었는데 1 빼면 296이 되고 2를 나눠주면 148이 되는데 148은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에 탈락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나오는 대로 하면 다음 것이 나오고, 그거에 따른 이제 x값은 현재 4개가 나왔는데, 이렇다고 해서 지금 답이 4개라는 보장은 없고, 각 케이스별로, 자, x가 1일 때는 지금 보면 y제곱 마이너스 13이라는 값이 순서대로 했을 때, 얘가 1이면 지금 얘가 3이라는 얘기니까 3을 나눠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1을 하게 되면 396이 돼서 y제곱은 409고, 얘는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만족하는 y값이 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값이 2일 때, x가 2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2x제곱 플러스 1이 3의 제곱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3의 제곱이 들어가면 다시 y제곱 마이너스 13은 이것이 3의 제곱을 빼버리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11이 된다는 얘기니까 132가 되겠죠. 그럼 y제곱이 145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정수해가 안 나온다는 것이 있고, 세 번째, x값이 4일 때는 얘가 4는 얘기는 보다시피 3 곱하기 11, 3 곱하기 11이 하나 빠진다는 얘기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y의 제곱 마이너스 13이니까 다음과 같은 얘기고 넘기면 45가 되면서, 이번에는 정수해서 y값이 7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x값이 7일 때를 라스트로 살펴보면 3의 제곱 곱하기 11이 지금 다음과 정수대로 빠진다고 했을 때 2의 제곱 곱하기 3이면 y제곱 마이너스 13이 12가 되고, 이 넘기면 25가 되기 때문에 이때 y값이 5로서 정수해가 마찬가지로 나온다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지금 나오는 걸 보면 x 플러스 y로 가능한 모델을 하려고 했으니까
이때의 x 플러스 y가 지금 11 나왔고, 이때의 x 플러스 y는 12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23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세 번째 문제를 보면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n의 세제곱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4의 항상 약수가 되는 x값으로서 가능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 지금 문제를 보면 이미 양의 정수 n을 여기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항상 x가 공약수가 되는 걸 찾는 거니까 어찌 보면 문제 요건 자체가 1, 2, 3, 4 어떤 수를 다 넣어서 나오는 값들의 최대 공약수 값을 구하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선 너희들이 먼저 얘를 최대한 이제 변형을 시켜봤을 때 우선 합차로 분리를 시키게 되면 n 제곱에 지금 여기서 보면 n 플러스 1 마이너스 2, n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다음과 같이 n 마이너스 2, n 마이너스 2, n n 플러스 2로 다음과 같이 분리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살펴보면 여기서 지금 써있는 n 마이너스 2부터 n 플러스 2까지의 수는 연속한 5개의 정수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확실하게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연속한 n개의 정수는 n 팩토리얼의 배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n 팩토리얼의 배수라는 걸 왜 알 수가 있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다음 것이 나와 있는 것들을 n 플러스 팩토리얼에다가 n 마이너스 3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 값이 5팩의 배수인지에 대한 여부는 이미 여기다가 5팩을 나눠준 결과값을 생각을 해봤을 때 n-3 팩토리얼 그 다음에 5 팩토리얼 그네 n 플러스 2 팩토리얼이라는 거고 다음과 같은 식은 n 플러스 2 컨비네이션 5로서 n 플러스 2개 중에서 5개를 뽑는 경우의 수라는 얘기니까 항상 정수값이 된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지. 그리고 얘가 정수인 거 우리가 아는 순간 나눴더니 정수다 라는 거는 보다시피 n-2부터 시작해서 다음과 써있는 수는 5팩토리얼의 배수다라는 걸 이제 가볍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5팩토리얼의 배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안다고 봤을 때 지금 문제 조건에서 최대한 공약수를 찾는 거니까 일단 2까지 대입했을 때 여기가 0이니까 3부터 대입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n값이 3일 때가 1, 2, 3, 4, 5가 나오고 9 곱하기 5팩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다가 3을 넣었을 때의 상황은 지금 여기다 3을 이렇게 두면 2, 3, 4, 5, 6 6팩에다가 우선 이제 파악을 해봤을 때 6팩에다가 4의 제곱이니까 2의 4제곱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봤을 때 5팩 곱하기 3 곱하기 2의 5제곱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만 해봐도 지금 요식과 요식을 봤을 때 추측을 해보면 공통사항이 자, 6팩 곱하기 3 곱하기 2의 5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팩토리얼을 최대공학수로 구해봤을 때 3 곱하기 5팩토리얼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물론 내가 지금 n값이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다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가장 작게 나올 수 있는 값이 n이 3일 때와 4일 때만 비교를 해봐도 다음과 같이 나온다는 걸 통해서 요거보다 큰 값은 당연히 나올 수가 없고
작아봤자 이제 요것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점은 뭐냐면, 이미 문제에서 5팩토리얼 배설하는 건 확실하니까,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점은 3 곱하기 5팩토리얼 해서, 요 3값이 항상 저렇게 추가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 여부만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체크를 해봤을 때, n값이 우선 3의 배수일 때부터 먼저 확인해 볼 거야. 자, n값이 3의 배수일 때부터 확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써있는 식에서, 얘가 3의 배수면, 얘도 3의 배수고, 어쨌든 간에 3이 최소 하나가 들어있는 중에서 하나, 둘, 세 개가 적어도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얘를 뭐, 야, 계속 쓰기가 좀 그래서, 얘를 만약에 t라고 했을 때, t값은 3의 세제곱의 배수가 된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아까 확인한 대로, 5팩토리얼이 지금 들어가는 상황에서, 5팩토리얼에는 3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3이 여기서 하나가 추가돼봤자 3이 두 개가 추가되는 거니까 3의 세제곱의 수라는 게 이제 확실해진다는 얘기는 명확하게 3 곱하기 5팩토리얼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 따라서 이 상황에서 n값은 3 곱하기 5팩토리얼을 배설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값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지금 얘가 3으로 하는 나머지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2에서 3이 무조건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여기서 3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n-1과 n-2에서도 무조건 3이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중식 TR에는 무조건 3이 적어도 2개 이상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일단은 5팩토리얼이 지금 여기서 확인했다시피 항상 들어가 있는 걸 먼저 확인했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두 개를 비교했을 때 3 곱하기 5팩토리얼이 이미 확보가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나오는 조건대로 n값이 3의 배수의 경우랑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두 가지로 쪼갰을 때 둘 다 확실하게 3을 2개 이상 갖고 있다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3 곱하기 5팩토리얼이 360이 조건에 만족하는 가장 큰 값 x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지. 자, 일단은 모의고사 풀이 정수 네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 정수 xy에 대해서 x제곱 곱하기 y-1 플러스 y제곱 곱하기 x-1 값이 1이 되는 다음 같은 부정 방정식의 만족하는 정수해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선 식을 조금 전개해서 이런 부정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식을 전개한 다음에 최대한 정수 그 조건에 대한 부정 방정식 같은 경우에 모든 문제가 푸는 건 아니지만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 저 식이 상수항을 배제시켜 놓고서 나머지 항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인수분해가 가능할 것일까, 그거를 주안점으로 두고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우선 이제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우선 좀 전개를 시켜서 파악을 해보면 y제곱 x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0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지금 좀 더 묶어서 파악을 해보면 x제곱 y랑 y제곱 x는 xy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은 0 다음과 같이 일단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자체에서 그냥 순수하게 xy를 갖고서 이제 인수분해를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 많이 쓰인 세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이 형태를 봤을 때 xy항이 있고 x 플러스 y항이 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런 식의 뭐 예를 들어서 x의 n제곱 플러스 y의 n제곱 차수와 저렇게 동일한 뭔가의 그런 식들이 주어질 때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시험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xy와 x 플러스 y를 각각 문자로 다른 문자로 두고선 전개를 시켜보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거를 한번 이용을 해볼 건데, 이라는 값을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인데 6라고 치환을 하고,
xy라는 값을 v라고 시험해볼 생각이에요. 다음과 같이 이제 변형을 시켰을 때 한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어찌 보면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시원시켜놓고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2xy를 빼는 셈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얘가 u제곱 마이너스 2v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말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걸 토대로 여기다가 넣고서 한번 다시 한번 상황을 보면 uv 마이너스 그 다음에 u제곱 마이너스 2v 마이너스 1은 0. 그럼 좀 더 이제 정리를 시켜봤을 때 uv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2v 마이너스 1은 0.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변경시킬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 수분해를 볼 때 이제 상수항 아까도 말한 것처럼 상수항을 배제시켜놓고 나머지 항들이 꼭 들어가도록 이제 이 수분해를 한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정석책에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인수분해를 할 때 알아봤던 정보 중에 하나가 문자가 다음과 같이 여러 개가 나와 있을 때 차수가 다르다면 가장 낮은 차수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보는 습관을 갖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U는 2차의 반면에 V가 1차니까 V로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 U 플러스 2의 V 마이너스 U제곱 이거는 따로 쓴다고 하고 U제곱 마이너스 1은 0. 자, 이렇게 이제 여기다 변문식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서 최대한 U 플러스 2가 들어가도록 뭔가 세팅을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U 플러스 2를 최대한 이제 만들면서 여기서 또 없는 조건은 UV 값을 내가 이제 없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들어가면서 UV가 여기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합차를 이용해서 U제곱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은 좀 그렇고 U 플러스 2에 V에 U 플러스 2가 들어가는 항 중에서 합차가 U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5 이렇게 바꿔놓고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보면 U제곱 마이너스 4에 같이 5가 되고 자, 이러면 좀 더 정리를 했을 때 이 값 자체가 U 플러스 2와 U 마이너스 2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U 플러스 2로 한번 묶었을 때 V 마이너스 U 플러스 이 값이 5 이렇게 해서 상수항은 이제 어떻게든지 신경 안 쓴 상태에서 최대한 그거 이외의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도록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 왔으면 어차피 U나 V나 점수일 수밖에 없고 점수 곱하기 점수는 점수라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곱해서 5를 만들 수 있는 케이스는 한 점수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남은 사항은 여기서 이제 쌍을 콘스를 확인을 해보는 건데 1, 5와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요거 네 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일일이 막 다 계산해서 하기가 좀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U가 올라가면서 V 플러스 4값이 된다고 말 수 있고 일단 다 더해서 확인해보면 U, 마이너스 U, 마이너스 U 그렇다는 얘기는 그때의 V 값은 각각 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는 걸 역학할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각각 적용을 시키고 애초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값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면 U 값이 각각 1,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아니구나.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따라서 아까 U랑 V 값이 각각 뭐였냐면 U가 X 플러스 Y였고
V값은 X, Y였단 말이야. 그래서 곱해서 2가 되고 더해서 1이 되는 것 중에 정수가 있는가? 곱해서 2가 되고 더해서 3이 되는 정수의 값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X, Y에 대한 순서상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아볼 수 있겠지. 물론 얘네들이 있을 때 일일이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안 나오고 일일이 확인을 해보려면 어떤 방식이 좋냐면 X, Y 정수는 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T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 T 플러스 X, Y 다음 같은 분각을 세우는 얘기를 했을 때 X, Y의 해가 T에 대한 2차 방식이나 해가 X, Y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써있는 요 값들을 집어넣어가지고 T의 그를 구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 있는 걸 보고서 이제 바로 파악을 해보면 자, 더해서 1이 되고 곱해서 2가 되는 케이스는 정세적으로는 발생할 수 없겠지. 자, 그 다음에 더해서 3이 되고 곱해서 2가 되는 케이스는 XY 수소성이 1, 2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더해서 3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케이스는 마이너스 5랑 2가 있겠지. 이건 반대경우로 하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더해서 마이너스 7이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일단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의 수는 양수고 하나의 수는 음수라는 얘기인데 약수 중에서 이제 양수 하나랑 음수 하나를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7을 만들 수 있는 케이스는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따라서 조건상으로 봤을 때 지금 나오는 그대로 이제 다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XY 헤드는 여기 나가는 것처럼 다음에 4개가 가능하다 하는 걸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답은 4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자, 5번 문제를 보면 XY가 이제 X가 의미하는 정수일 때 가우스 2020분의 X값이랑 가우스 2021분의 X값이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X의 개수를 천으로 한 나머지를 구하라. 한마디로 그냥 X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는 2020과 2021이라는 수가 다양한 같이 주어져 있기는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다양한 같이 우리가 2, 3, 4, 5 이렇게 작은 수가 아니라 큰 수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일반화를 시켜서 문제를 풀고 그래서 단순하게 숫자 자체의 특성이 확실하게 있어 보이는 문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소인수분이라든가 뭔가 이용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지만 지금 같은 문제에서는 2020이라는 거가 다른 숫자가 속에 배치돼서 들어갔을 때 그거에 비해서 이제 2020만이 갖고 있는 뭔가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아니면 크게 그 저수만이 갖고 있는 그런 차이점 이런 게 형태적으로만 보면 쉽게 눈에는 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숫자 자체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일단은 어떤 문자화 시켜가지고 저의 형태 자체를 내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문제를 내가 A 값을 2020이라고 두고 문제를 좀 수정을 해서 A분의 X 값이랑 A 플러스 1분의 X 값이 같게 만들어주는 저런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야. 자, 그럼 보통 이제 가우스 두 값이 이제 같다고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현재 상태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그냥 두 값이 정수다라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수 K라고 다음과 같이 치환을 시켜놓고 우리가 확인해보자는 얘기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A분의 X라는 값이 가우스를 취해서 K라는 거는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부등식에 대해서 A분의 X라는 값은 K 이상 K 플러스 미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A 플러스 1분의 X 또한 K 이상 K 플러스 미만이라는 걸 다음 같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A 값이 양수값이, 어쨌든 주어진 양수값이니까 양수값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더 간단하게 바꿔보면 각각에 대한 식이 A를 곱했을 때
x의 범위가 ak 이상, 그 다음에 a에 k 플러스를 곱했을 때 값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x 값이 a 플러스 곱하기 k 값이다. a 플러스 곱하기 k 플러스. 어쨌든 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다음 두 부등식을 마찬가지로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의 x 값을 찾도록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문제 조건에 대한 사이즈를 한번 잘 살펴보면 위아래를 먼저 살펴봤을 때 제일 작은 값은 일단 AK 값이 제일 작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값으로서는 A 플러스 곱하기 K 플러스, 즉 부도식의 범위를 뒀을 때 얘가 한 이 정도 틀에 있으면 얘는 중간 부분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약간 이런 식으로 형성돼야 된다는 거를 어림잡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동시에 만족한 x는 어쨌든 간에 그 두 개의 범위에 대한 교집합을 형성을 해야 되고, 만약에 얘를 다음과 같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범위를 설정을 했는데 얘는 나중에 알고 가서 구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럼 이 두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x값은 존재할 수가 없겠지. 자,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최대한 살펴보면 우선 중간에 낑겨있는 이 두 값을 봤을 때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값이 주어지려면 여기서 얘가 AK, 여기가 A의 K 플러스 1이면 A 플러스 곱하기 K라는 값이 여기 형성돼서 다음과 되면 다음과 아까 말한 것처럼 X 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이 두 값의 관계가 적어도 A 플러스 곱하기 K 이 값이랑 A의 K 플러스 이 두 값을 비교했을 때 겹치는 이런 등호 관계까지도 고려해서 본다면 얘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다라고 할 때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커야지 적어도 여기 안에서 뭔가가 좀 낑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계를 좀 더 조사를 하면 AK 플러스 K, 그 다음에 AK 플러스 A. 자, 그러면 K와 A에 대한 조건이 다음과 같이 하나 나온다는 걸 수 있어. 이러면 이제 A 값이 K보다 작아서는 조건을 만족한 X 값이 없겠구나 라고 이제 먼저 일단 이렇게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케이스에서 이제 보다시피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제 정수 쌓이는 개수 우리가 찾고 싶은 거니까 실질적으로 두 개에 대한 교집합을 한번 조사해보고, 어차피 정수니까 실질적으로 얘랑 얘 사이에 끊기게 하기 위해서는 A 플러스 곱하기 K 이상, 그 다음에 얘보다 작다는 얘기는 어쨌든 정수보다 하나 작은 A의 K 플러스 마이너스 2야 다음과 형성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AK 플러스 K 이상, AK 플러스 A 마이너스, 자, AK 플러스 K라는 정수 이상, AK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라는 정수 이하. 따라서 X의 개수는 AK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두고 AK 플러스 K를 빼고 하나를 더해줄 것만큼 X의 개수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지. 우리가 이제 1부터 100,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에 대한 그런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 보통 쓰는 표현이 B에다가 A를 뺀 다음에 플러스를 시키지. 같게 이제 적용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올라가고 A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상수되면서 다음과 같이 조건을 만족한 X의 개수가 A-K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어쨌든 간에 조건을 만족한 X의 개수를 구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K 값이 다음과 같이 정해졌을 때 A-K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 근데 K 값이라는 건 내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건을 만족한 X 값을 찾다 보면 적정한 어떤 정수 값이 여기서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임의의 정수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K에다가 그럼 그걸 만족하는 값을 아무거나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위에서 구한 대로
A보다 작은 K 값을 대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K는 실제로 대입할 수 있는 범위가 값이 나올 수 있는 0부터 아주 커봤자 A-1까지만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지. 따라서 0부터 A-1 사이에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X 값이 다음과 같이 개수가 A-K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K에 0부터 A-K까지 다음과 같이 집어넣었을 때 A-K 값을 구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이러면 여기다가 0부터 이것까지 집어넣었을 때 값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었을 때 써보게 되면 0을 집어넣었을 때가 A, 1을 집어넣었을 때가 A-1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집어넣어서 A-1을 집어넣었을 때는 최대한 1까지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는 다음과 같이 되면서 1부터 A까지 합이랑 똑같다는 걸 얻을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1부터 A까지 합은 2분의 A 곱하기 A 플러스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A라고 잡고선 개수를 셌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저기에는 2020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X의 개수는 2분의 2020 곱하기 2020을 구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요 값을 1000으로 하는 나머지를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계산을 해보면 날려서 1010 곱하기 2021이고 얘는 1000으로 하는 나머지를 했을 때 1010은 1000으로 하는 나머지가 10이고 2021은 1000으로 하는 나머지가 21이니까 최종적으로 1000으로 하는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210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다. 따라서 답은 210이다 라는 거지. 자, 이제 마지막 6번 문제를 보면 집합 S가 있어서 저기 써있는 조건 두 개가 0이라는 원소는 반드시 S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원소 X가 S에 포함된다면 3X 값이랑 3X 플러스 1 값이 반드시 S의 원소가 된다라는 게 이제 조건인데 이런 두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S 그런 집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그런 모든 집합들 안에서 공통적으로 딱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교집합을 우리가 T라고 했을 때 그 T 안에 2020보다 작은 원소는 몇 개 있을 것이냐라는 게 문제지. 자, 그러면 문제 자체의 말 자체가 약간 너희들 입장에서 이제 읽었을 때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 여기서는 S라는 집합을 예를 들어서 S1을 뭐 일단 0이 무조건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0을 일단 포함시켜놓고 또 다른 원소들 아무거나 내가 세팅을 할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뭐 4 이런 수를 세팅을 했다. 그럼 조건 2에 대해서 만족할 거는 4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4에다가 3을 곱한 12와 3x 플러스 4를 집어넣은 14를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12가 들어가 있으니까 3을 곱한 36과 37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13을 저기다가 3을 곱했을 때 39랑 40이 마찬가지로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또 36, 37 이런 식으로 적용시켜가지고 뭔가 이런 하나의 집합을 구성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이거는 사라는 건 애초에 여기서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조건을 정확하게 안 구한 거니까 얘가 다른 집합에서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0은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뭐 5로 똑같이 추가했다고 하면 5로 인해서 대입을 했을 때 15랑 16이 무조건 들어갈 거고 15로 인해서 45랑 46이 다시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집합 S를 구성할 수가 있겠지. 자,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원소들 중에서, 그러니까 구성된 집합들 중에서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원소들만 뽑아가지고 T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의미로 4, 5를 넣지만 T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파악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럼 전적으로 확실하게 들어가는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을 구성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T는
그냥 나열을 했을 때 0은 확실히 들어가 있고, 여기다 0을 대입했을 때 반드시 S의 구성원으로서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여기서 1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이 반드시 들어간다면 여기에 1을 대입했을 때 3이라는 수와 4라는 수도 반드시 T의 구성원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3에 대해서 주장하면 3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9와 10 또한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고, 4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12, 13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 이런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뭐 9로 하면 뭐 27, 28. 근데 물론 이렇게 찾아가지고 일일이 노가다로 찾아가지고 2010까지 쭉 구한 다음에 이제 그거의 개수로 우리가 시간이 많다면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단순한 노가다 방법보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한다고 봤을 때,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지금의 방법보다는 어떤 방법을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x가 3x가 됐고 3x 플러스 1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될 게, 이거 한번 진법으로 우리가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진법으로 조사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x라는 값이 지금 3x 플러스니까 상징법으로 예를 들자면, x 값을 예를 들어서 내가 상징법으로 표시를 했을 때 상징수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치자고. 자, 이러면 3x라는 값은 상징수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되냐면, a에다가 끝자리에다가 0을 붙이고 3x 플러스 1은 a라는 수에다가 끝자리 1을 붙이고 이런 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는 십진법인데, 의미의 어떤 값에다가 내가 10x, 어떤 x값에 대해서 10x 플러스 1값을 생각한다고 보면 10을 곱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써있는 값에다가 뒤에다 0을 붙이지. 그리고 10x 플러스 1이면 원래 써있는 값에다가 뒤에다가 1을 붙이고, 그게 다른 진법, 3진법 같은 경우에서는 10을 곱했을 때 뒤에 0이 붙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10 대신에 3이 해준다는 얘기니까, 다음과 같은 이런 관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020이라는 수에서, 자, x값을 내가 아까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얘가 S의 원소로서 포함됐다 치자고. 얘가 포함된다면 이 수에다가 상징수로 표현했을 때 뒤에 0 붙인 것도 S의 포함이거든요. 뒤에다가 1 붙인 것도 S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서 3x 플러스 말고 3x 플러스 2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3x 플러스 2를 실제로 상징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얘는 S에 꼭 포함되어야 된다 그런 조건은 없단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어떤 출발 지점인 A 값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상징수만 기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수에다가 뒤에다 0 붙여서 만든 수, 뒤에다가 1 붙여서 만든 수는 무조건 T의 원소로 들어가고, 뒤에 2가 붙은 그런 수들은 뭐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2020 이하의, 보다 작으니까 2019 이하, 2019 이하의 수들 중에서 한마디로 베이스가 0이면 0부터 출발해서 0 다음에 붙일 수 있는 0, 1, 그러면 1밖에 없겠지. 0이면 0, 0, 0, 1, 1이지. 1에다가 다시 0을 1 붙인다. 1, 0, 1, 1. 내가 다시 말하는 건 상징수지. 그럼 1, 0이면 1, 0에다가 1, 0, 0, 1, 0, 1. 1, 1에다가는 1, 1, 0, 1, 1, 1. 자, 지금 내가 갈래를 나눠가지고 다양과 같이 표현한 이런 수들만이 T의 원소로서 들어갈 수가 있다 라는 거니까, 이거를 파악해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선 2020이라는 수가 삼진수로 표현했을 때 어떤 수치를 먼저 파악해야 대충 사이즈라는 게 나올 테니까, 보면 2020이라는 수는 3으로 나눠서 판단했을 때
673 나머지 1 다시 3으로 나오면 224 1 다시 3으로 나오면 70 4 2 2 8 0 2 그래서 2020년 수는 이렇게 읽었을 때 2202 221 삼진수. 다음과 같은 삼진수를 했을 때는 이제 7자리 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2020보다 작은 수들 중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걸 세야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뒤에 0이나 1을 붙여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수들만 세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7자리 수 이내에서 0일을 확장시켜서 바로 가서 나오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7자리 이내니까 내가 7자리를 다 세팅을 했다고 봤을 때 어차피 여기다가 뒤에다 0 또 1을 붙였을 때 만들 수 있는 수라고 생각한다면 삼진수에서는 실제로 숫자를 0, 1, 2, 3개만 사용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2는 들어갈 수가 없고 0, 1만 갖고서 만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진수 개념을 적용을 시켜서 각 자릿수에 들어갈 수 있는 수로서 0과 1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도 0 아니면 1, 여기도 0 아니면 1, 이런 식으로 여기도 0 아니면 1. 그럼 각 자리별로 내가 숫자를 넣을 수 있는 선택할 수가 2가지씩 7자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0, 1로 만들 수 있는 7자리 이하의 자연수는 2의 7제곱개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겠지. 자, 여기서 맨 앞자리에 0이 들어가는 거는 이런 걸 왜 처리를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내용을 시킬 거냐면 뭐 1, 0, 0, 3진수 이런 게 나왔다면 이런 수는 그냥 7자리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선택된 거다 라고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0을 앞자리에다가 넣는 걸 허용한다면 정확하게 7자리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7자리 이하의 0과 1로만 이루어진 수의 개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결론은 다음과 생각했을 때 어쨌든 간에 2020보다 작은 수, 지금 내가 나열한 이런 수들 이런 수들이 전부 다 여기서 0과 1로 선택할 수가 이제 같기 때문에 그러면 답이 128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마지막에 이제 0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 0, 0, 0, 0, 0, 0 그거까지 포함시켜서 128개다 라고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6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어.